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. 오늘 일잘법은 PPT에서 자주 쓰는 단축키와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, 특히 이제 사무실 근무자들이라면 기획안 작성, 즉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문서 작성이 되겠죠. 그 문서 작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마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필수 업무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MS 오피스, 그 중에서도 파워포인트, 엑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. 과거 파워포인트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는 파워포인트 하나 잘 작성하는 것만 해도 대단히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현재도 내가 보고하고자 하는 문서 서류들을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간대를 줄여서 보고서 작성,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한 파워포인트, 그리고 또 MS 오피스에서 자주 쓰는 파워포인트에서 자주 쓰는 단축키와 관련해서 오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단축키 몇 개만 알아도 생산성이 훨씬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저도 몇 가지 단축키를 활용하고 있지만 오늘 이번 조사를 하면서 한두 가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알게 돼서 저도 앞으로 또 강의 자료나 등등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는데 작성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빨리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리는 부분들은 PC까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사용 장면들을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니까 잠깐 화면이 좀 작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단축키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꼭 파워포인트뿐 아니라 윈도우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니까 윈도우 언어 프로그램들도 비슷하게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컨트롤 C, 컨트롤 V. 컨트롤 C 예를 들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오늘 하나 교체를 선택해서 컨트롤 C, 일단 화면에 변화가 보이진 않죠. 근데 컨트롤 V 하면은 똑같은 것들, 복사한 것들을 이렇게 붙여 넣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. 자,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 X 잘 아시죠? 컨트롤 C 같은 경우는 원래의 것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복사,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, 컨트롤 X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한 개체들을 없앴다가 다시 컨트롤 V 이렇게 형태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 방법들 잘 활용하시는 부분이면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컨트롤 Z, 제가 방금 수행했던 작업들, 예를 들자면 아까 붙여넣기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을 잘못 붙여놨다라고 하면 되돌리고 싶다, 원래의 상태로. 그러면 컨트롤 Z 하면은 마지막 수행한 작업들이 실행이 되지 않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컨트롤 Z, 이건 잘 쓰지 않는 거긴 한데요. 컨트롤 Y, 되돌린 것들을 다시 한번 수행하는 것, 이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은 컨트롤 Y보다는 컨트롤 Z 이 정도까지는 저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컨트롤 S, 파일을 저장하다 보면은 파일 메뉴 찾아서 이렇게 다시 저장하기를 누르면 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. 그때 일괄적으로 컨트롤 S, 저도 한번 눌러봤지만 이거는 제가 이미 한번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저장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이름을 정하지 않아도 다 자동적으로 현재 수정 사항들이 저장이 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F12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인데요. 이걸 눌러보면 아마 확실하게 단축키가 작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내가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라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름을 정하고 저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슬라이드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. 예를 들면 슬라이드 이쪽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첫 번째가 컨트롤 D. 예를 들면 컨트롤 D 같은 경우는 제가 8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은 똑같은 슬라이드가 9번에 이렇게 생기는 부분입니다.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. 여러 가지 기본 형태나 또 비슷한 모양의 슬라이드를 만들고자 할 때 이 부분들을 쓰시면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또 컨트롤 D가 슬라이드 내에서 이렇게 쓸 경우에 비슷한 걸 한번 다시 컨트롤 D 하면 이렇게 비슷한 일정한 간격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개 하나, 아까 컨트롤 D 같은 경우는 예전 8번 슬라이드와 똑같은 슬라이드를 9번 슬라이드 이렇게 만드는 것이었다면은 컨트롤 M이 있는데요. 이건 잘 안 쓰시는 거긴 합니다만 컨트롤 M 하면은 새 슬라이드, 완전 빈 슬라이드를 현재 슬라이드와 동일한 템플릿에 동일한 그렇지만 내용은 없는
아까 컨트롤 D 같은 경우는 안에 내용까지 전체 다 복사하는 반면 컨트롤 M은 템플릿만 동일하고 내용은 없는 그런 슬라이드를 복사하는 것, 그렇게 그런 용도로 쓰는 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컨트롤 시프트하고 꺾음새라고 하나요? 글자 키우기 줄이기 이런 버튼입니다. 예를 들면 제가 컨트롤 글자 키우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꼭 우리가 글자의 숫자의 보통 통상은 여기에 숫자의 크기를 찾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아주 저까지 네, 실수이네요. 잠시만요. 꼭 저런 것들을 선택을 하지 않고도 아주 쉽게 글자의 크기나 크기를 줄이거나 키우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. 자, 또 하나 우리가 흔히 글자들을 선택을 할 때 입력을 하고 나서 글자의 서식을 바꾸는 부분들이 많죠. 그럴 경우에 또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할 경우가 있는데 컨트롤 T만 누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가지 글자의 서식들을 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첨자나 아래 첨자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이런 굵게 이런 부분들을 한 화면에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컨트롤 B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이죠. 글자를 굵게 그리고 가늘게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. 저는 이미 지금 글자가 굵게가 되는데 잠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. 컨트롤 B 좀 가늘어졌죠? 다시 한번 컨트롤 B 하면 굵어진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컨트롤 U 글자의 밑줄 파워포인트에서는 많이 쓰지는 않긴 하지만 혹시라도 간혹가다 써야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컨트롤 I 이탈릭체로 만드는 것들이죠. 컨트롤 I 글자의 모습을 기울이고 항상 이 모든 것들이 보면 대부분 토글 키로 누르면 반복했다 원래 상태로 돌았다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그것들을 잘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거 요번에 알게 된 것들인데요. 컨트롤 C, 컨트롤 시프트 C, 컨트롤 시프트 V. 서식,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글자를 치다 보면은 새로운 글자를 쳤을 때 예를 들자면은 죄송합니다. 이렇게 새로운 글자를 쳤다라고 했을 때 이 글자와 동일한 서식이 되는 걸 희망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파워포인트 작성할 때 새로운 글자를 넣을 때 서식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여기 버튼을 서식 복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버튼을 잘 쓰면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. 컨트롤 C 여기서 컨트롤 V 이렇게 하면은 쉽게 서식들을 복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았습니다. 이런 단축키들을 많이 알면은 마우스로 손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키보드 안에서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작업의 속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문서 여러 길게 쓴 문장들 같은 경우에 문단의 정렬 서식들을 정렬을 할 필요가 있죠. 그때 컨트롤 L 왼쪽 오른쪽 이 가운데 J 양쪽 정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보면 되겠습니다. 제가 신문기사 하나를 다운받아 놓은 것들인데요. 지금 현재는 컨트롤 L 눌러도 현재 좌측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. 컨트롤 R 하면은 문단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의 정렬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. 컨트롤 E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로 문서들이 정렬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. 컨트롤 J 그러면 양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. 여기 특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도형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. 이 도형들 상하 좌우 컨트롤하고 마우스 키를 눌렀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입니다. 대칭적으로 같이 키우는 겁니다.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눌러서 선택하면 이렇게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. 자, 그리고 일정 비율, 도형의 비율을 고정해서 크기를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Shift 누르고 이렇게 키우면은 일정한 비율로 잘 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컨트롤 Alt 누르고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, 중심 여기 중앙을 중앙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도형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용도로 그때그때 맞는 상황의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우리가 흔히 이제
몇 개의 그 도형이나 개체들을 그룹화시켜서 작업들을 할 경우들인데요. 그럴 때 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. 컨트롤 G 첫 번째 내가 선택한 전체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버튼이시고요. 그 다음에 선택한 것들을 다시 해제하고 싶다. 컨트롤 Shift G.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뭐 도형 선택을 한꺼번에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이 슬라이드 내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키인데요.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룹화를 하거나 이렇게 그룹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에서 그룹화를 풀거나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뭐 혹시라도 발표를 할 때 쓰실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. 잠깐 한번 보시면은 네, 죄송합니다. 현재 페이지에서 해야 되겠죠. Shift 5를 하면 현재 페이지가 되죠. 자, 컨트롤 P를 하면은 이렇게 펜을 바로 직접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자, 그 다음 컨트롤 A 하면은 우리 흔히 많이 쓰는 화살표 이 부분이 되겠고요. 컨트롤 H 하면 형광펜이 된다는데 저는 아마 제 컴퓨터에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지 뭐 이 기능은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. 여러분 아마 PC에서는 제대로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컨트롤 M이 있는데요. 이거는 제가 아까 컨트롤 P에서 펜으로 이렇게 글자를 썼던 부분들 있죠. 이 부분들을 내용들을 보여지거나 숨기거나 다시 표시하게 하는 기능입니다. 예를 들면 이렇게 보여졌다가 안 보여졌다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서 드리면 컨트롤 여러분 이 기능을 쓰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간혹가다 아주 이렇게 복잡한 파워포인트 화면들을 쓸 때는 한 부분을 크게 볼 필요가 있죠. 그럴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. 컨트롤하고 마우스의 휠 버튼 있지 않습니까? 이것들을 앞으로 밀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뒤로 하시면은 다시 화면이 줄어드는 거죠. 이렇게 줄어듭니다. 네. 자,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 뭐 작지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단축키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작성, 문서 작성 시간들을 줄이면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일절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